친해질수록 불편해지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 관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조종 욕구이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감정적 조작, 정보 왜곡 또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종종 숨겨져 있으며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감각이다. 도구화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로는 표면적 매력과 카리스마를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능숙하다. 하지만 이 매력은 종종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의 행동 패턴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일관성과 진정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관계 속의 불편함 증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관계는 특정한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이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점차 갈등과 불편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의 방식과 개인의 성격 특성에 기인한다.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이다.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실수나 결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관계에서의 긴장과 불편함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보다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간과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불안정성이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거나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관계 속에서의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신뢰의 결여다.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다.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부족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되며, 이는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친한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공간과 자율성은 정서적 안정과 자아 발달에 필수적이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경계 설정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은 친한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 유지이다. 각자의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 관심사 그리고 개인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의존 방지이다.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며 결국 더 강하고 자립적인 개인을 만든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과부하 방지이다. 친한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적 문제가 자신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양측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존중과 상호성의 유지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호 존중의 표현이며 각자의 개성과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국 적절한 거리 설정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편한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부득이하지만 불편한 사람과 지내야 할 경우 그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경계 설정은 불편한 관계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각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불편한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전략이다. 첫 번째 전략은 적극적 경청이다. 불편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명확하거나 암시적인 메시지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분명히 전달하면 상호 이해가 증진된다. 세 번째는 개인적 경계 설정이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적 공간, 시간 및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방이 이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관계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적 분리이다. 불편한 사람과 지내야 할 때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며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활용하라. 불편한 관계는 종종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라. 이러한 전략들을 통합하여 사용하면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각자의 정서적 및 심리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관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